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하면 수박을 꼽을 수 있는데요. 수박 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박은 꼭지를 보면 되는데요.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크기나 모양에 관계없이 꼭지를 잘 살펴보면 수박의 신선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박을 두드려 봤을 때 청명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고요.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검은 줄무늬가 진하고 고르면 신선한 수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청년부터 주부, 은퇴자까지 창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분야는 접근성이 좋은 외식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 창업자들의 운영비 부담은 줄여주고 가맹점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바비큐 프랜차이즈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경기 불황 속 실업률과 취업난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과거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창업이 이제는 젊은 층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에게서 관심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창업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성공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데요. 창업 업종과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과 마케팅 방법을 비롯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재료는 어떻게 공수해야 하는지 등 챙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창업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며, 사업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 운영 시스템이 효율적인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등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퓨전 바비큐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브랜드는 캠핑 컨셉의 퓨전 바비큐 전문점으로 고객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원이 다른 맛과 인테리어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자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넓은 매장 내부에 산장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인테리어로 꾸며 연인이나 동료, 가족끼리 오기 좋은 곳이라는데요.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도 캠핑이라는 콘셉트를 녹일 수 있도록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중앙에 모닥불 모형을 설치하고요. 통창을 활용해 산장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풍경으로 구현했으며, 야외 테이블에는 폭포 모형을 두어 야외 캠핑의 느낌을 살렸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가서 캠핑을 즐기며 먹던 고기를 비롯한 음식들이 항상 추억으로 남았던 것을 생각하며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변 지인과 잘 만나지 못하고 서로 추억을 쌓을 수 없고 멀리 나가지도 못했기에 음식을 먹을 때만큼이라도 그 추억을 회상하고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즐길 때만큼은 놀러온 기분이 들고 항상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안은 고객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찾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편백찜 속 삼겹 바비큐가 그 주인공이라는데요. 오븐에 익혀 노릇노릇해진 삼겹살과 소시지, 감자 샐러드, 숙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이 토치를 이용해 화려한 불쇼와 함께 고기에 불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게 도시 한복판인데 캠핑 분위기 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코로나가 아직 덜 끝나가는 이 와중에도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 또 다른 인기 메뉴로는 국산 11호 닭을 사용하여 크기가 크며 오븐에 구워 기름이 빠진 부드러운 통닭을 주 메뉴로 한 편백 바비큐라고 하는데요. 이 메뉴 역시 직원이 토치를 이용해 불맛을 낸 후 먹기 좋게 손질해준다는데요. 함께 나온 양배추 샐러드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단가를 낮추고 저렴하게 바비큐 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숙성과 염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온도와 시간을 통해 엄청 부드러운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손님분들이 저희 매장을 찾아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며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부분이랑 설비 부분,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고, 마케팅 관련해서도 본사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좀 편안하게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비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유통 마진을 없애기 위해 점포 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저렴한 유통업체를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하여 누구보다 마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노하우와 창업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며 SNS 홍보 등을 본사에서 반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짧아진 고용 불안 시대 속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막연히 창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아이템이 경쟁력이 있을지, 그리고 본사에서 창업 지원을 잘해주는지 자세히 알아본 후 창업하길 바랍니다. 네, 인테리어의 특수성과 바베큐라는 한정적인 음식에서 편백찜이라는 음식을 더한 퓨전 바베큐이기에 더욱 고객들에게 맛있게 다가갈 수 있고 화려한 불쇼로 재미까지 더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창업하는 점주분들과 꿈을 같이 이루어가는 가족 같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을 위해 미용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데요. 동고동락하는 반려동물로부터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도래했다는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펫팸족이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가 합쳐진 말로 많은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펫팸족을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서비스와 반려동물이 좀 더 윤택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호텔, 놀이터 공간이 많은 반려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반려동물 토탈 케어숍. 이곳은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와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곳으로 건강한 반려 문화와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는데요. 반려동물이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식 변화와 함께 미용과 건강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수요에 맞춰서 반려동물 미용 프랜차이즈가 설립되었고 전문 미용 스파 시스템을 갖추어 전국 가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은 반려동물 용품 숍으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솔루션 스타트업과 업무 협약 체결을 맺어 고품질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운영한다는데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진단키트부터 영양 간식, 장난감, 그리고 목욕용품과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려동물 필수용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2층은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과 스파 전문 숍이라는데요. 반려동물이 입장한 후 바로 미용을 하기보다는 놀이를 통해 미용사와 편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하거나 미용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미용사가 2인 1조 또는 4인 1조로 미용을 진행한다는데요. 네, 우선 반려동물의 피모 진단을 한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맞춤별 제품을 사용한 스파 서비스를 진행한 후 이제 보호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미용 컷을 진행하고 브러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용이 끝난 후에는 포토존에서 반려동물의 예쁜 모습을 촬영한 후에 이제 보호자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전후로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으며 반려동물 픽업과 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데요.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경험과 기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심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피부와 달리 외부 환경 보호를 위한 털이 피부입니다. 반려가족의 주기적인 미용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어 전문 그루밍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3층은 24시간 전문가가 상주하는 강아지, 고양이 호텔 서비스와 다양한 놀이 및 훈련을 진행하는 강아지 유치원이 운영된다는데요. 단순 훈련이 아닌 놀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놀면서 기분 예절도 배울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관절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 바닥재를 사용하고 눈 건강을 위한 시간대별 조도 조절 시스템과 호흡기 및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공기청정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루프탑에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돼 있어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데요. 반려동물 서비스를 한 공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미용 서비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신경 써서 해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반려동물을 위한 세심한 미용 서비스와 호텔 서비스, 놀이공간까지 운영하는 반려동물 토털 케어숍.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서비스를 선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미용, 호텔, 예비 창업주를 모집하며 3분기부터는 펫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인테리어 사업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 상업 공간 외에 펫 직원을 위한 오피스 리모델링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중장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안 질환으로 노안과 백내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질환은 초기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의 나이대도 올바른 건강관리를 생활화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나이가 들면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많아지며 신체 곳곳에서 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눈은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신체 기관 중 한 곳으로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눈의 노화는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하지만 평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편이라면 눈의 노화가 빨리 앞당겨져 젊었을 때부터 노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 속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초점을 맞추어서 잘 볼 수 있도록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를 우리가 수정체라고 부릅니다. 이 수정체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우리가 사물을 잘 볼 수 있도록 마치 심장이 뛰듯이 수정체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초점 조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약 40세가 될 때까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39세에 시작되어 70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안이 발생하면 평소 잘 보이던 근거리의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게 된다는데요. 이런 증상은 시야장애의 또 다른 원인 질환인 백내장과 혼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투명한 본연의 모습에서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천성 요소나 당뇨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백내장이 빨리 나타나지만 이러한 기본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50대 초반에 시작되어 서서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더 빠르게 백내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을 주의해야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김서린 창문처럼 혼탁해지면서 시력 저하를 겪게 되는 질병이라는데요. 백내장 발병 시 시력 감소와 함께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밤보다 낮에 시력이 더 떨어지는 주맹 현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내장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백내장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만약 초기에 백내장 증상을 발견했다면 약물 치료 방법으로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백내장 증상이 오래 진행된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데요. 모든 환자는 그 눈의 상태와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먼저 난시가 얼마나 있으며 이를 교정할 수가 있는지, 또 망막 질환의 유무, 예를 들어 황반변성이나 당뇨 망막증 같은 시력에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라식 수술 같은 과거의 수술이라든가 외상의 과거력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초음파나 레이저로 제거한 뒤 그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데요.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 수정체는 크게 초점이 하나인 단초점 인공 수정체와 멀고 가까운 걸 동시에 볼 수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는 근거리와 중간거리, 원거리 중 자신이 원하는 거리를 선택할 수 있고요.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여러 거리를 볼 수 있으며 노안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빛 번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와 연구진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이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수정체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인공수정체가 원거리 시력에서 약간의 손해를 감소하고 근거리 시력을 높이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 시력에서 일부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 운전을 얼마나 하는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지 등 본인의 생활 패턴을 반드시 수술하는 의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기관인 우리의 눈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취약해지는데요. 만약 노안이나 백내장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안과에 방문해 정밀 검사를 받아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노안 백내장 수술은 최신의 기술을 총집합시킨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예민한 수술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 그리고 이러한 수술이 본인에게 적합한 눈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병원과 집도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유혹하는 지나친 광고나 브로커를 통한 수술 결정은 가장 나쁜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표적인 메뉴 하면 치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킨집이 워낙 많다 보니 웬만큼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치킨을 베이스로 만든 저칼로리의 건강한 메뉴를 컨셉트로 하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요리 문화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K푸드의 중심에는 치킨이 있다는데요. 치킨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 음식이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성까지 겸비한 메뉴로 그 인기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치킨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브랜드의 치킨 프랜차이즈로 넘쳐나고 있으며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치킨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치킨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할 만큼 동일 업종과 메뉴 경쟁이 심화돼 메뉴 구성 및 제조 방법에 자신만의 노하우와 차별화가 없으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치킨을 베이스로 한 색다른 메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 저희 브랜드는 치킨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입니다. 패스트 캐주얼이라고 하는 거는
패스트푸드와 그 캐주얼 레스토랑이 결합된 새로운 외식 개념인데요. 그 캐주얼 레스토랑의 그 맛있고 그 수준 있는 그 음식을 패스트푸드처럼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외식 컨셉입니다. 저희는 그 보다 맛있고 건강하고 다양한 치킨 메뉴를 고객분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친근한 레스토랑 분위기로 꾸미는 한편 입구 한쪽을 닭을 표현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포인트를 주며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명환 대표는 어떻게 해서 치킨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정보 공개서에 나와 있는 모든 외식 브랜드를 한번 쭉 다 훑어봤고요. 그다음에 미국 200대 브랜드도 제가 한번 샅샅이 훑어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치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식 트렌드가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 두 가지의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결합시켜서 우리나라에 보다 더 건강한 치킨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프라이드로만 이제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치킨 시장의 지평을 보다 더 넓혀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외식 치킨 브랜드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의 메뉴를 만나볼 차례. 이곳의 기본 메뉴는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의 직화구이 치킨이라는데요. 쫄깃한 닭다리살을 300도의 고온 직화 그릴에서 구워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입안에 육즙이 듬뿍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제 로제 소스와 직화로 조리된 통 닭다리살의 만남, 여기에 옥수수와 모짜렐라 치즈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치킨 요리 또한 젊은 층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화구이로 구워서 튀긴 치킨보다 칼로리가 적어서 그 정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직화구이 치킨을 주 재료로 한 다양한 버거 요리도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리오시 번에 직화구이 닭다리살과 베이컨, 체다 치즈가 들어가 짭조름한 불맛을 살린 버거와 브리오시 번에 직화구이 닭다리살과 으깬 아보카도, 양파, 토마토를 섞어 만든 멕시코 소스인 과카몰리가 들어간 버거가 많은 여성 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밥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흑미밥에 직화구이 닭다리살과 각종 구운 채소, 그리고 아라비아따 소스를 얹어 매콤함을 살린 치킨 라이스볼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는데요. 회사 앞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치킨집인 줄 알고 방문을 했는데 메뉴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놀랐고요. 저는 닭다리살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음료수가 무한 리필이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R&D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객들에게 맛있고 다양한 음식, 세계 글로벌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장 기본적인 저희 치킨 브랜드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치킨을 가장 맛있고 그리고 신선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력업체하고 개발한 브로일러를 가지고 직접 직화로 가열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신선한 야채를 매일 아침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동시에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고객들의 반응이 좋고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도 끊이질 않아 가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배달앱 그 강남 패스트 부문에서 13주 연속 맛집 랭킹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저희가 탄탄한 제품력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맹점께서 이제 오픈하시게 되면 그 지역 상권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픈하실 때는 저희 오픈바이저가, 그다음에 오픈한 이후에는 저희 슈퍼바이저가 지속적으로 밀착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인 치킨. 이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맛은 물론 건강까지 잡은 색다른 치킨 요리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상실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아 상실 시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체내로 보내주어 원활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기관인 치아. 많은 이유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소실될 수 있으며 상실된 치아 상태를 방치하게 된다면 잇몸은 물론 주변 치아까지 영향을 받게 돼 치아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치과 치료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뼛속으로 들어가는 금속 기둥인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치근 부위와 중간 이음새 부위, 우리가 입안에 노출되어 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치아색 부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치료 방법을 우리는 임플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주로 인접 치아를 깎고 갈아서 연결하는 브릿지 형태나 틀니로 주로 복구를 했는데, 틀니는 자연 치아의 10% 정도의 힘만 발휘를 하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자연 치아의 힘을 거의 1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에 가까운 저장력을 재현할 수 있고 자연 치아와 흡사한 외관으로 신미성도 우수해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면 우선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거나 약을 먹고 있는지 병력 조사를 하며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와 컴퓨터 분석을 통해 뼈 상태를 정밀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인접치아의 신경과 혈관, 상악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잇몸뼈가 건강한지 아닌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잇몸뼈는 자연 치아를 대신할 인공 치아를 단단히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뼈가 괜찮은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잇몸뼈가 약할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 사전에 뼈 이식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잇몸뼈 이식술은 뼈 이식제를 잇몸뼈 내에 보충한 뒤 이를 지지대 삼아 뼈를 재건하는 시술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유착되는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골유착이 이루어지면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해 마무리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임플란트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뼛속에 들어가는 금속 부분은 무조건 환자의 잇몸뼈의 수명에 좌우됩니다. 잇몸뼈가 계속 튼튼하면 평생도 쓸 수 있지만 흡연이나 당뇨, 위생관리 등 여러 이유로 잇몸뼈가 약해지면 임플란트도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실제 보이는 부분인 치아 부분은 일반 치아에 씌우는 재료와 수명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물과 직접적으로 닿고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치아 부분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평생을 사용해야 할 소중한 치아. 사고나 노화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의료진과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건 어떨까요? 정선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수술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입니다. 3D 장비를 사용해서 면밀하게 식립 각도와 위치를 분석한 뒤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차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과 공포증이 있어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을 위한 수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가수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공포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발치 즉시 임플란트란 치아를 뽑자마자 임플란트 식립과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치료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임플란트라는 방법은 현재 나와 있는 치아 회복 방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관리나 잇몸 뼈 상태에 따라 수명이 짧아질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약 10%가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녹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수술 후 관리는 간단합니다. 치과에 자주 내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시면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오시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은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꼼꼼한 입술질과 함께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치아가 흔들리거나 불편할 때는 가능한 빨리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가 불편한데 오랫동안 방치를 하시면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수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은 치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증이 계속된다면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이들이 앉은 자세로 업무를 보고 학업에 열중하는데요. 이러한 자세는 체형 불균형과 혈액순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서서 일하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혈액순환 관련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하체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하지정맥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성인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정맥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발끝까지 내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교환해서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중력이 있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판막이 정맥 안에 여러 군데 존재하게 됩니다. 이 판막이 고장나면 피가 아래로 흘러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역류라고 합니다. 이 역류가 계속되면 정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정맥류라고 하고 하체에 있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는 진행성 혈관 질환인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다리 부종이나 피로감, 무거움 같은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증상이 진행될수록 혈관 돌출뿐만 아니라 피부 색소 침착이나 궤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의심된다면 흉부외과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는 혈관 초음파 검사입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정맥의 모양, 위치, 크기, 상태, 역류의 유무 및 역류의 세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정맥류 초기일 때는 정맥순환 개선제를 복용하거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적 요법을 시행해야 한다는데요. 최근에는 국소 마취와 부분 마취, 또 약간의 진정 마취를 통해 역류가 있는 혈관에 레이저 파이버를 삽입하여 레이저 열로 혈관을 폐쇄하는 레이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주파 파이버로 고주파 열을 이용해 혈관을 폐쇄하는 고주파 치료,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 혈관을 붙여서 막는 치료, 경화제와 기구로 화학적, 물리적 자극을 이용해 혈관을 폐쇄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 중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은 회전 카테터로 정맥혈관 내벽에 물리적 자극을 주고 경화약물을 동시에 투입해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폐쇄하여 역류를 차단하는 수술이라는데요. 기존 절개 수술의 한계를 극복한 수술 방법으로 하지정맥류 전체를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어 시간적 절약이 가능하고 통증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편 망가진 혈관은 원상태로 되돌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정맥류 증상 초기에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박준호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철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름에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늘어나면 정맥 내 판막의 고장이 더 심해지면서 역류 역시 심해져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이 아니라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도 하지정맥류에 해당합니까? 하지정맥류는 커다란 의미에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에 속합니다. 주로 피부에 보이는 정맥 중에서 정맥의 직경의 크기가 3mm 이상인 경우를 하지정맥류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실핏줄로 보이는 경우 직경의 크기가 1 내지 3mm인 경우 망상정맥이라 하고 1mm 이하인 경우를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거미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거미양 혈관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의 원인 정맥이라고 하는 대복제 정맥 또는 소복제 정맥이 늘어나거나 역류가 있는 경우를 복제 정맥류라고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지나면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주는 걷는다든지 까치발을 하는 행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하지정맥류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이 늘어나면서 하지정맥류가 생기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고자 하신다면 항상 마무리는 찬물로 하셔서 늘어난 혈관을 원래대로 돌리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재무설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김희안 재무설계사와 함께 재무설계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무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삶의 경제적 질적 향상을 도와드리고 재정적 목표를 실현해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업무를 소개해 주시죠.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하면서 기존 재무설계와 투자계획 등의 한계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드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이런 해결책들을 찾고 계신 분들을 각 파트의 전문가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과 의기투합해서 현재 자산관리 플랫폼 회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재무설계란 뭘까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자녀 양육, 주택 마련, 노후 자금 마련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생애 이벤트들과 또한 삶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필요 자금을 미리 산출하고 현재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 후에 부족한 자금을 도출하고 저축과 투자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의 일련된 과정을 재무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상담은 어떨 때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는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부터 은퇴와 은퇴 이후의 시점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그에 속한 모든 연령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 설계도 본인의 목적 자금의 규모와 필요 시기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전문적인 재무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 설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삶의 이벤트들은 고객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그 우선순위를 찾아드리는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겠고요. 이후에 생애 주기에 따른 삶의 이벤트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고객의 현재 재정 상태와 적금 규모 등을 파악하고 삶의 이벤트별 필요 시기에 따른 목적 자금을 설계한 후에 투자 계획, 저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수정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고객의 미래 목표를 세운 후에 목표에 따른 투자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객의 자산 현황이나 경제력, 투자 여력 등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 시에는 고객과 설계사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라포를 형성하고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서 최선의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안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고객이 재무상담사에게 주신 자료는 상담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고객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는 재무설계사의 철칙이자 제1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면 물론이고 재무설계사로서의 생명은 끝이 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컨설팅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재무설계사라고 하면 목적 자금 설계를 위해 노후 자금 및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인 보험을 제안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재무설계의 툴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투자 계획의 효율성과 차별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특허 등록 중인 자산관리 플랫폼을 통해 3개월, 1년, 3년 등의 안정적인 단기자금도 활용하여서 고객의 자산 증가와 재정적 목표 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경제, 금융 교육과 머니 트레이닝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산 관리와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고 경기 순환 곡선에 따른 투자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와 공감을 기반으로 상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 설계 제안이 잘 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선 고객이 원하는 우선순위와 부합하게 목적 자금이 설정되었는지, 둘째로 시기에 따른 상품이 다양하며 적절한 상품인지, 셋째로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그보다 높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 가난한 사람에게 성공의 희망을, 부자에겐 명가로의 도약을, 최고의 자산관리 플랫폼입니다. 고객이 자신의 삶을 목표를 세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행복한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와 회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구축해서 고객과 오랜 시간 신뢰하고 공감하며 경제적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재활운동을 통해서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방문 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원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 그리고 작업치료, 언어치료, 면허증,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1:1 재활운동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또 재활을 진행하게 되면 집중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향상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직접 재활 진행 과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이런 피드백,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일단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해서 창립하게 된 센터고요. 심리적인 불안정이나 그리고 재활 시간의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불편을 겪으신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에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할까요? 우선 뇌졸중이나 파킨슨, 그리고 고관절, 무릎 관절, 인공관절, 치매 골절, 마음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길리안발의 손해 위축증, 백혈병, 화상 등 다양한 질환도 함께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기 재활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은 조기 재활이 상당히 비교적 중요한데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를 재활의 골든타임 기간으로 잡는데요. 이 골든타임 기간은 뇌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재활을 잘 받으셔야 합병증을 예방하고 이제 잔존 기능을 최대한 또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방문 재활 신청을 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방문 재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상담은 제가 또 직접 도와드립니다. 이제 상담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전문성 있는 선생님을 배정시켜 드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제 평가를 도와드립니다. 이제 평가 후에 차후에 또 선생님과 시간, 일정 이런 부분을 같이 조율하셔서 재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재활운동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뇌병변 후에 경직된 근육, 유착된 관절, 그리고 마비 증세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트레칭, 근력운동, 고위감각 훈련, 그리고 보행훈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잘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척추질환 같은 경우는 허리 주변부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코어 근육 강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이나 그리고 침상 생활로 인한 근손실 이런 부분들도 평가 후에 또 맞춤형으로 재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운동 시에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일단 재활운동을 직접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자질이 가장 중요치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을 크게 이렇게 3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 영역입니다. 병원에서 최소 5년 이상 다 근무를 하셨던 선생님들과 저희는 재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실성입니다. 여기서 성실성이라면 시간 홈수, 그리고 청결, 이런 기본적인 댐댐이를 보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소통력입니다. 환자의 보호자분들과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방문 재활과 병원 치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또 질문을 주시는데요. 일단 가정에서 재활을 받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내과적인 불안정함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집에서 재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집이라는 공간은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보호자분과의 지속적인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활운동 대상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이제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되게 귀찮으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재활운동까지 또 병행을 해야 한다면 이제 얼마나 힘이 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셔야 합니다. 물론 혼자 이겨내기란 아무래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문재활운동센터가 이런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재활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찬물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고령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는 우리의 체온보다 다소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